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산업뉴스입니다. 섬유 분야는 이제 패션 의류 외에도 신소재 개발을 통한 산업의 첨단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키고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포럼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섬유 산업은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주력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패션 의류 위주의 일반 섬유의 경우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도와 성능이 차별화된 테크니컬 섬유가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패션 의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섬유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섬유산업 맞춤형 R&D 상생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섬유 분야 기업과 전문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섬유 소재 제품의 최종 수요 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자동차와 조선, 의료, 시험 인증 분야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업계로부터 포럼 개최 방향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서 섬유 스트림 업체 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자동차, 조선, 메디칼 업계 등 이 업종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테크니컬 섬유의 경우 신소재 섬유의 가격과 품질을 차별화시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를 위한 가공 기술 또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패션 섬유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패션과 봉제 산업의 ICT 융합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정부 R&D 특허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우수 특허 비율이 낮고 기술 이전 등의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적 성장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10일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 성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로부터 지난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모두 2만 3천여 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 생산성 또한 미국과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암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따져 초기 유방암의 예후 예측이 가능한 이 연구 방법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 고유의 DNA에서 RMA를 추출한 뒤 수백 개의 샘플로 완성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특허는 보건복지부 과제로 시작해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초연구가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특허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IP R&D 과제를 통하여 기존 특허를 분석하였고 기존의 약점을 극복하여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우수 특허 비율이 저조하고 특허 기술의 실제 특허 출원 연계 건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과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관점의 R&D 혁신 전략은 우리 기업이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핵심 원천 표준 특허를 발굴하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특허의 양적 팽창에만 매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IP R&D를 통해서 국가 R&D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특허 컨설팅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0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3년 자동차 산업인의 밤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955년 시발자동차 생산 이후 국내 자동차 생산 8천만 대, 해외 생산 2천만 대로 누적 1억 대 생산 달성을 기념했습니다. 김재용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경력사를 통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좋은 실적을 거둔 업계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부품사와의 동반 성장 등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30살이 넘은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7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4%가 30세 이상 신입사원 지원자 채용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16%, 중견기업 32.4%, 중소기업 29.6%가 30세가 넘은 신입사원 채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계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서였고 연봉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입사 동기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위에 원전 비중을 29% 수준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바이어 10명 중 7명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기존보다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발간한 12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과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도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기술 누적 무역 수지가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누적 ICT 수지는 819억 달러로 역대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R&D입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